오늘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황룡강 쪽으로 출조행을 나와봤습니다. 협찬사가 바뀌어서 이렇게 우선 차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장비는 어디치냐, 우리 시청자님들도 잘 아시는 자대 전문회사 둥지레저입니다. 앞으로 이 둥지레저 발판부터 시작해서 자대, 받침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즐거운 낚시 여행을 윤왕자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온 장비는 둥지레저 어교하고 그 다음 소형 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소형 발판이 있고, 대자대는 윤왕자가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고 나중에 필요할 때 제가 내려 보내주십시오 하면은 둥지레저 대표님이 내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침틀도 보시면은 12단 받침틀입니다. 12단 받침틀인데, 우리가 출조를 해다 뒷꽂이 하나하나씩 꽂고 레버 올리고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뽑았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식입니다. 그래서 눕힐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해서 편한 제품으로 제가 원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둥지레저 제품으로 해서 이곳 황룡강에서 큰 붕어들하고 즐거운 낚시 여행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어교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가 엄청 편하게 나왔습니다. 이 어교에 필요한 다리는 이 발판 안쪽에가 이렇게 수납이 돼서 가지고 다니시기에는 엄청 편하고 가볍습니다. 오늘 낚시할 곳은 평지입니다. 평지라서 이 어교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무거리를 양쪽에가 있는데, 이 매무거리를 올려서 이렇게 풀어 주시면은 이렇게 모든 다리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앞다리입니다. 이것은 앞다리고, 그 다음 뒷다리 두 개하고, 이 어교 자체에다가 바로 받침틀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또 받침틀을 설치할 수 있게끔 멋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어교 설치하는 방법들은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일단은 옆에 부분 볼트를 풀어서 체결해 주셔야 됩니다. 깜빡 잊고 이거 체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체결을 양쪽에가 있습니다. 볼트를 풀어서 밑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잠가만 주시면은 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 앞다리 같은 경우는 이 각도 조절이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이렇게 근 일자로도 이렇게 펴서 평지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있고, 수심 깊은 데서는 또 대충 맞추셔 가지고 이 너트를 풀어서 이렇게 빼서 잠가만 주시면은 어느 정도 수심에서도 전부 커버가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이 매미가 달려 있는 부분이 앞쪽입니다. 이렇게 홈에다만 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홈에다만 여주시고, 이 상판에 보시면 볼트를 잠글 수 있게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잠가만 주시면 짱짱하니 조립이 끝난 겁니다. 자, 이 녀석도 한번 이어 봅시다. 이렇게 볼트 군형만 맞춰 가지고 이렇게 너트만 이렇게 채워 주시면은 조립은 끝난 겁니다. 이 뒷다리 같은 경우는 뒤쪽에 레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레버를 뒤쪽으로 잡아 당긴 다음에, 자, 이렇게 넣어서 다시 원상복구 채워만 주시면은 설치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받침틀 같은 경우에는 멋있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주걱도 장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주걱도 큰 녀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낚시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둥지 레저 이렇게 써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둥지 레저 선반입니다. 선반이 59cm. 이렇게 받침틀 같은 경우는 이렇게 6단 해서 12단입니다. 분리형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분리형으로 나왔는데 분리형 연결 조인트가 진짜 짱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치로 내려쳐도 끄떡을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둥지 레저에서 받침틀이 고정식이 이렇게 있고 또한 분리형이 있습니다. 분리형 같은 경우는 일일이 하나씩 현장에서 꽂고 또 채워야 되고 하는데 이 받침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설치를 하실 때는 이렇게 얼려만 주시면은 끝납니다. 끝! 얼마나 편합니까? 아침에 철수하실 때도 간단합니다. 이 부분만 잡고 살짝만 올려주신 다음에 우쪽으로 올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제껴만 주시면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가방에 이어 가지고 철수를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일일이 하나씩 이 부분에다가 뒷꽂이 꽂고 요즘 제품들은 또 볼트로 잠그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리고 이 받침틀 같은 경우도 옛날 제가 썼던 제품들은 이렇게만 꽂아서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꽂아서만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무거운 데들 장대들을 넣으면은 이게 약간씩 이렇게 주걱 끝터리가 좌우측이나 우측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둥지 레저 이 받침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보시면 끝터리 부분에 카메라에 아마 보이실 겁니다. 홈이 보이실 겁니다. 홈이. 자, 이 부분 홈이 파진 자리를 위쪽으로 해서 쭉 밀어 넣으신 다음에 왼쪽으로 좌측으로만 틀어주면 절대 안 빠집니다. 빠지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낚시 끝나고 철수하실 때는 반대로 살짝만 이렇게 돌려서만 빼주시면 바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짱짱하고 안 빠지게끔 둥지 레저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짱짱한데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빠집니다. 우측으로 살짝만 돌려서 빼면은 쉽게 빠집니다. 이렇게. 저는 이 받침틀이 더 욕심이 나서 이 받침틀로 주십시오 해서 이 받침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우쪽으로만 살짝만 들어서 이렇게 제끼면은 끝. 현장에 도착해서 이렇게 들어만 주시면은 설치 끝. 얼마나 편합니까? 안쪽에 있는 자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할 때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오기오를 설치를 했으니까 바닥에다가 놓고 이 녀석들을 조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차에서 조립했던 오기오를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각도 조절이 끝나신 다음에는 이 볼트를 조여 주십시오. 이렇게 볼트를 조여 주신 다음에 한번 더 여봅시다. 자, 설치 끝났습니다. 이제 받침틀을 설치를 해 봅시다. 이렇게 고무로 넣어 주신 다음에 밑에 쪽 볼트를 2개만 차 주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볼트를 풀으셔서 홈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홈에다가 끼워 주시고
그 다음 선반입니다. 이것은 이 선반 같은 경우는 자대에 사용할 때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교 상판에가 60cm 짜리 이렇게 계측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선반을 사용을 하시려면은 이 볼트 부분을 풀고 이 상태로 밑에 부분에다 여서 이렇게 채워 주셔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볼트만 잠가 봅시다. 자, 끝났습니다. 설치가. 받침틀을 고정을 해 봅시다. 이 홈이나 아무 홈에 맞춰서 이렇게 볼트만 잠가 주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뒷꽂이는 이렇게 들어만 주시면은 바로 설치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간단해 좋습니까? 엄청나게 편합니다. 편해. 앞 받침대입니다. 앞 받침대도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다시피 이 홈이 위쪽으로 올라오게끔 해서 삽입을 시켜 놓고 좌측으로 살짝만 이렇게 틀어만 주시면 짱짱하니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기는 엄청나게 편합니다. 12단인데 오늘 또 8대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교에다가 받침대까지 모든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낚싯대만 편성을 하면 됩니다. 앞전 여행에서 KC피싱 수라낚싯대를 가지고 35.5 딱 한 마리밖에 못했습니다. 7치 8치급은 한 3, 40수 이상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팔이 아플 만큼 엄청난 손맛을 봤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큰 녀석 허리급을 딱 한 마리밖에, 그것도 또 수라대 20대로 걸어봤습니다. 오늘은 이곳 황룡강에서 좀 큰 녀석을 걸어 가지고 허리 힘을 정확히 제가 판단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전 20대에 허리급 35.5를 잡았을 때 허리 힘은 좋았습니다. 그것도 20대에서. 오늘은 좀 긴 대를 앞쪽에 좀 쳐가지고 긴 대가 또한 허리 힘이 어쩐가 한번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때문에 낚싯대도 협찬 받고 또한 이렇게 둥지레저에서 이렇게 멋진 어교와 받침틀과 또한 차에 있는 자대까지 모든 것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협찬 받은 것은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유랑자 낚시 여행 채널이 되게끔 유랑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낚싯대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 제품을 또 오늘 와서 게시를 하니까 기분 좋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할 일이 이거 황룡강 붕어들이 그래도 나오면 간간히 월척 이상 허리급 4자까지도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뜰채를 먼저 피는 것이 스타트입니다. 1번입니다. 오늘도 낚싯대는 KC피싱 수라낚싯대로 해서 이번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가운데 쪽 같은 경우는 좀 긴 대로 해서 오늘은 손맛을 좀 봐볼까 합니다. 조금 긴 대하고 우한 쪽은 한 30대 정도면은 끝털이 건너편에 떼짱 쪽에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장대로 해서 운영을 해서 황룡강 멋진 붕어들하고 즐거운 데이트 시작합니다. 우선 스타트는 수라낚싯대 50대입니다. 50대로 한번 수심 체크를 해보고 낚싯대 칸수는 맞춰서 대편성을 하겠습니다. 이 50대 같은 경우는 오늘 첫 캐시입니다. 자, 새 낚싯대에서 허리급 이상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50대에서 한 2번 정도의 입질만 받으면은
감사해야죠. 제 뒤쪽에는 지금 옆집 아저씨가 완전 대편성을 끝내놓고 낚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이 한 메타 정도의 수심이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이곳은 수심이 아직까지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공대 같은 경우는 수심이 너무나 깊습니다. 근 2m 가차에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좀 앞쪽에 한번 수심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40대 이하로만 대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0대 정도에 지금 50대로 수심 체크를 하고 있는데 메타 정도가 비칩니다. 그 이상 지나가면은 수심이 급격히 확 떨어집니다. 오늘은 좀 장대를 좀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수심 땀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자, 50대 걷고 40대 한 42대 정도는 해서 밑으로 대편성을 하겠습니다. 상상 이외로 수심이 깊습니다. 수라대 40대가 수심이 딱 메타 정도가 나옵니다. 수심이 적당하니 아주 좋습니다. 자, 바로 식물성 그루텐 달아서 요랑자 낚시행 시작합니다. 황룡강편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맛있게 이렇게 그루텐 달아서 첫 번째 대 나갑니다. 나는 물이 없구만. 어? 그만 했어. 몇치? 새치. 본 너무 새치가 나와. 키를 몸통까지 올렸어. 중앙 부분 좌완 쪽 수라 38대인데 수심은 메타 40 정도가 비치고 있습니다. 어렵게 대편성 8대를 끝냈습니다. 오늘은 둥지레저 어교에 또한 둥지레저 받침틀 12단에 낚싯대는 KC피싱 수라 낚싯대입니다. 제일 짧은 데가 30대고 제일로 긴 데가 40대로 해서 대편성 8대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우한 쪽에 30대 2대가 들어가 있는데 수심은 메타 정도가 비추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떼짱이 좀 나와 있는 곳에 바짝 찌를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중앙 쪽에는 수라대 40대 2대가 포진이 됐습니다. 수심은 메타 정도가 비추고 있고 좌완 쪽으로 38대 2대도 맨땅인데 바닥 상황이 영 안 좋습니다. 던질 때마다 찌가 들쑥달쑥 합니다. 수심은 메타 한 40 정도가 비추고 있습니다. 맨 좌안 쪽 수라대 35대입니다. 35대인데 맨 좌측 1번 대는 65 정도의 수심을 비추고 있고 좌안 쪽에서 두 번째 대는 80 정도의 수심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교를 또 설치해 놓으니까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소모품들을 많이 올려 놓으니까 낚시하기가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미끼는 일성사 A타입 식물성 그루텐입니다. 이 식물성 그루텐을 가지고 이곳 큰 녀석들하고 재미지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시간이 7시 반입니다. 빨리 케미컬 라이트를 준비해서 밤낚시에 돌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멘턴이라고 낚싯대를 못 보고 있었는데
야, 이런 아가 녀석이 찌를 끄집고 들어갔습니다요. 완전 아가 붕어가 났습니다. 우와, 15cm입니다. 15cm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곳에서 15cm 잡기는 처음입니다. 처음. 이놈아, 네가 이놈아, 어? 잘 가라. 아이고, 미안하다. 입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야야, 어디로 가냐? 이리 오시게. 자, 잠시만요. 이 찌가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이 녀석도 입질이 들어왔었는데 7치 녀석이 나옵니다. 붕어는 참 이쁩니다. 여기 항룡강 붕어답게 참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이 녀석. 자, 잘 가라. 이리 와. 에헤이. 깔끔한 6치가 나옵니다. 찌움직임도 진짜 안 좋습니다.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잘 가라. 엄청난 큰 녀석을 잡았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것도 입질입니다. 야, 이게 뭔 일입니까 오늘? 항룡강에서 붕어들이 날아옵니다. 이 녀석도 엄청난 놈입니다. 두 녀석을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올해 최대입니다. 12.5cm 올해 최대의 붕어를 만났습니다. 연달아서 나온 녀석 13cm 붕어 대단합니다. 유랑자. 이 녀석이 12.5 올해 최대입니다. 역시나 항룡강 붕어는 붕어입니다. 7치만 닿아도 옆으로 째는 힘이 아주 대단합니다. 자, 잘 가라. 유랑자 또 인생 최대의 경신을 했습니다. 이 녀석 사이즈 한번 봐보실랍니까? 엄청납니다. 엄청나. 11.4cm입니다. 유랑자 2023년도 최소 고기에 당첨된 11.4cm입니다. 12.5cm에서 11.4cm로 드디어 또 갱신을 했습니다. 최고입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계속 사이즈가 그 사이즈입니다.
13, 14, 15. 오늘 일박 낚시로 이거 항룡강에 옆집 아저씨랑 왔는데 오늘 마감을 짓고 내일 다른 곳으로 또 출조를 나가서 낚시 여행을 즐겨 보겠습니다.